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헝다 이슈로 인해서 제가 선물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번 헝다 이슈를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점, 느낀 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일단 저는 리플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 전까지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9월 FOMC가 끝날 때까지는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식 이야기를 하다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리플에서 일본에 재상장한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재상장 날짜가 22일이니까 FOMC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리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게 보유하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다가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22일에 상장이 되면 나는 빠져야지 이 생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헝다 이슈가 터져버린 거예요. 완전 작살났죠. 지금부터 제가 선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이게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청산당하기 직전까지의 영상들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보실 건데 먼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선물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는 그냥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이런 데에서 원화 투자만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원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넣잖아요. 코인을 사잖아요. 10%가 떨어지면 이 10%가 그냥 떨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물 시장은 달라요. 첫 번째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의 금액이 있으면 레버리지 5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이 500만원이 되죠. 레버리지를 10배를 치면 1000만원이 됩니다. 레버리지를 15배를 치면 1500만원이 되고 레버리지를 20배를 치면 2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를 128배인가? 거기까지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배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주식이 만약에 1%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10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가 떨어지면 10배를 걸었으니까 10%가 떨어진다.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좌에서 10% 손실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10%, 20%, 80%, 100%까지 손실이 다 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바로 청산이 됩니다. 청산이 된다는 개념은 원화 마켓에서는 금액이 떨어지면 그 금액이 남아있잖아요. 떨어진 상태로. 선물 시장에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을 레버리지를 써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던 금액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그죠? 저는 이 선물 시장에 약 한 1000만원 가량의 돈을 투자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3번의 지옥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3번 동안 청산이 될 뻔한 거예요. 그 동영상들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겪었던 게 20일이었어요. 자, 20일에 갑자기 93% 보이시나요? 93%예요. 자, 보세요. 93%, 그 다음에 106%,
103%. 이렇게 막 쭉쭉 떨어져서 거의 막 청산 직전까지 지금 이게 간 상황이에요. 지금 보이면 여기 103% 보이죠? 요때가 아마 거의 피크였을 거예요. 자, 102%에서 103으로 넘어가죠. 104까지 가죠. 105까지 가죠. 107까지 가죠. 108까지 가죠. 109까지 가죠. 거의 111까지 갔습니다. 자, 111까지 이게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 금액이 조금 남은 거는 뭐 0.8% 더 오버해서 떨어진 거는 뭐냐면 얘네가 펀딩비를 내려고 금액을 남겨놔요. 그 금액까지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계좌 손실이 거의 한 6,500불 정도가 이제 계좌 손실이 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계좌 손실이 나면 저는 바로 청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여기 0.87이잖아요. 제 청산 가격이 0.860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원만 더 떨어지면은 바로 청산이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금액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면 점점 갈수록 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좀 살아났고요.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살아나서 한 60% 정도까지 갔는데 2차 청산 가격이 이제 나와요. 이거는 2차예요. 2차인데 또 90 몇 %까지 또 하락을 한 거예요. 또 헝다 이슈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긴장을 또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한 98% 막 이렇게 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와, 이번에는 진짜 청산이다 했는데 다행히 또 다시 반등을 해줍니다. 반등을 해줘서 결국에 60 몇 %까지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나보다 했는데 3차 청산 이슈가 또 발생인데요. 103%부터 찍혔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여기 0.850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제가 펀딩비 내려고 한 50만원 정도 금액을 좀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금액을 여기다가 이제 대기 매수로 걸어둔 거예요. 왜냐면 느낌이 세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청산이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매수 가격이 저를 살려주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진짜 거의 이때는 거의 한 50원만 더 떨어지면은 모든 거를 다 잃게 되는 청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날짜를 견디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와서 현재는 5282 US 달러. 그러니까 일부 손절을 한 거죠. 일부 손절을 하고 한 요 정도의 금액이 된 거예요. 제가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한 게 3,000불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제가. 3,000불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대략적으로 한 20일 동안 약 20일 동안 약 21번의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 맥스까지는 7,400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100불에서 시작해서 7,400불을 만들었다는 건 거의 2배를 한 20일 사이에 2배를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리플에 들어갔는데 헝다 이슈가 터지면서 완전 작살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숏에 베팅을 해서 조금 좀 찾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헝다 이슈가 있던 이후에 한 200불, 2000불 정도를 손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숏에 베팅을 해서 한 요만큼까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예. 이러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선물 시장에서 느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올인하지 마라.
네, 이 선물 시장에서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올인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400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맥스 50%만 들어가야 돼요.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안정적 운영. 조금 과감히 투자하실 사람들은 한 70%만 들어가라. 그리고 나머지 30%는 과감한 투자. 그리고 나머지 30%는 언제 들어가느냐?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게요. 자, 나머지 금액. 이거는 청산가 바로 위에다 걸어 둬야 한다. 네,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헝다 이슈 같은 거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슈예요. 갑자기 리플이 상장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헝다 이슈 같은 게 터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선물 시장에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절대 올인을 하지 마라. 이게 제가 느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 여러분, 선물 시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가 몰라요. 헝다 이슈처럼 이런 이슈가 터지는가 하면 잘못하면 또 다른 이슈가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절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선물 시장에서도 일반 원화 시장처럼 지정가를 정해 놓는 게 있어요. 지정가, 지정. 예. 지정가, 지정을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이익이 났을 때. 1번은 이익가 지정.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팔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파는 가격을 미리 정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 지정. 손절가 역시 이 파는 가격을 미리 지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미리 지정을 안 해놓게 되면 계속 판단을 못해요. 예. 제가 리플이 떨어질 때 한 30%만 내리면 손절 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손절을 치려니까 너무 금액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100몇 프로까지 떨어지게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였다. 그래서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이익가를 지정해 놓고 그 밑에 손절가를 반드시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예, 일단 제가 느낀 두 가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예, 이 두 가지를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예, 이거를 지켜야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이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선물은 모든 걸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원픽 단톡방에서 선물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선물 시장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돈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것이 바로 청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한번 선물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픽 단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오픈톡을 주세요. 예, 그러면 이 선물방은 그냥 아무나가 들어오는 게 제가 싫어요. 예, 그냥 투자도 안 할 건데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싫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올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을 주세요. 그럼 별도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